자, 130조 봅시다. 이거 그 관광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한 문장이었던 것 같아.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events that cause fluctuation in tourist visit and spend. 다라는 거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관광업이나 그다음에 hospitality industry 뭐 서비스업이라고 그냥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숙박업이나 그다음에 뭐 요식업 같은 그런 관광객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산업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 외부적인 환경에 되게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읽어 봅시다. 첫 문장부터 봐봐. 자, 관광업과 그다음에 서비스업이 특히나 예민합니다. 그죠? 경제 사이클에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문제에도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떤 시기에? 불확실성의 시기에서는. 지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불확실성의 시기랑 비슷할 수도 있죠. 요즘에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해서 사실 여러분들 뭐 항공권 끊을 때 그 항공료 비용도 다 낸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비행기 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관광업들은 당연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간다 이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 산업의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특성, 그러니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인 거야. 그것이 외부적 어떤 사건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플럭추에이션이니까 뭐 이 관광객들의 어떤 방문을 이렇게 막는 것을 유발을 하는 그리고 지출을 또 막는 것을 유발을 하는 그런 외부적 사건들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게 2001년부터 2004년에 경제위기, 그 다음에 9.11 테러,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그 다음에 사스의 발발,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드랍으로, 그러니까 하락이 되겠죠. 여기서는 하락, 감소가 되겠죠. 그죠? in revenue in industry. revenue가 뭐 수입이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 산업에서의 수입의 감소를 이어졌다라고 되어 있어. 그래, 우리는 최근에도 그 몇 년 전이긴 하지만은 그 코로나 때 정말 그때 솔직히 진짜 주변에 만약에 뭐 여행사 운영하셨던 분들은 진짜 거의 다 망했을 거예요. 거의 다 망했을 거야. 그럴 정도로 되게 힘들 거고. 자, 이런 요소들이 어떤 수를 감소를 시켜요. 저 여행객들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감소를 시킨답니다. 그리고 불확실성과 취약성, fragility라는 말도 뭐 vulnerable이랑 뜻이랑 비슷하니까 취약성이라고 읽어도 되겠어요. 취약성을 없앤다고 합니다. 투어리즘 마켓에 있어서요.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까? 방금 제가 읽은 거? 아니요. 뭐가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요? 최시우님 얘기해 보세요. 미친놈 아니야. 나 말투를 지금 내 말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 리무브가 아닙니다. 리무브가 아닙니까? 왜 아닌가 얘기해 볼까요? 왜 아닌 게 중요하겠지. 뉘앙스적으로 봤을 때 선생님 왜 갑자기 내 말이 자연스럽냐라고 물어봤으면은 뭐가 이상하니까 물어봤겠지라는 어떤 정황적 근거로 인해서 답을 맞추려 하지 말고 진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 이거야. 풀어봤다며. 구라였구만 푸는 것도. 저 비가 안 나는. 비가 안 나왔어 너는? 근데 비가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 건우 이상한지 알겠어요? 네. 왜 이상합니까?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오히려 늘어나겠지, 그지?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이 지금 뭐였어? 이런 요소들이야. 앞에서 말했었던 외부적인 어떤 전 세계적 사건들이잖아. 그죠? 이런 사건들로 하여금 이 관광업의 어떤 불확실성과 취약성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겠잖아. 왜? 위에서 아까 취약하다 그랬으니까. 알겠어요?
취약하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답은 일단 쉽게 나왔을 것 같아. 6번의 답은 B로 바로 나와.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주제를 찾기에는 지문을 그렇게 길게 읽지 않았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장문, 우리가 41번 문제가 지금 그 장문 독해 주제잖아, 그죠? 이 장문 독해 주제를 생각을 하실 때는 요즘에 들어서 생각이 드는데 되게 인과관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인과관계. 즉, 지문이 길잖아, 일단, 그죠? 지문이 길면, 지문에 따라서는 중간에 문단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그죠? 그랬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앞에가 원인이 나오고, 뒤에가 결과가 배치가 돼가지고,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라는 거야. 많이 보이더라라는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냐면, 결과야. 알겠어요? 결과에 맞추시는 거야. 인과관계에서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문을 전체 봤을 때 대략 한 3분의 1 지점밖에 읽진 않았어. 그지? 그러면 해봐야 일단 원인에 대한 얘기밖에 나오질 않은 거니까 나중에 주제를 찾으실 때 지문을 다 읽고 찾으실 때 앞에 기억났었던 내용만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찾거나 그러면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뒷부분까지 다 항상 반영을 하셔가지고 찾으려고 해보자. 그 다음 봐봐요. 일단 이렇게 전반부 내용은 이 투어리스트와 하스피탈리티 인더스트리가 취약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어떤 정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자, 그런 다음에 이런 요소들의 대부분이 많은 것들이 특히나 pronounced 됩니다. 에어라인 인더스트리에서. 자, pronounce라는 말이 여기서 발음하다라는 의미로 읽으시면 안 돼요. 발음이 아니에요. 그죠? pronounce는 두드러진이라는 의미로 읽어야 돼. 두드러집니다. 에어라인 인더스트리니까 항공사에서요. 자, 어떤 항공사, 그러면서 또 어디에서 trade union have often railed against the manners in which employees are used as shock absorbers.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어볼게. 그래서 트레이드 유니언이니까 여기는 또 노동조합이야. 유니언이라는 말 자체가 뭐가 조합이거든요. 트레이드니까 거래처럼 읽어질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노동조합이에요. 자, 이 노동조합에서는 종종 railed against 한데 이제 railed against는 굉장히 화를 내는 걸 말합니다. 화내다, 격분하다 이런 말이거든. 어떤 방식에 대해서요. 어떤 방식이냐? 직원들이 shock absorber니까 충격 완화제야. 충격 흡수제야. 충격 흡수제로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industry from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뭐로부터요? Cyclical nature of the market이니까 순환적 특성이 되겠죠. 마켓에. 이 순환적 특성이란 게 뭐겠어요? 전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 사건들에 따라서 이 산업이 호황이 됐다가 불황이 됐다가 하는 그런 순환이 있었죠. 그죠? 그런 순환들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을 충격 흡수제로 사용한다라는 말인 거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왜 갑자기 충격 흡수제야? 자, 내용이 이렇다. 이거 지금 내용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왜 그러냐면 지금 전반부에서는 관광업과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했어.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은 세계적 상황에 되게 취약하다라는 특성이 있었죠. 그죠? 세계적 상황에 취약성이 있어. 경기를 탄단 말이야. 얘네가. 취약성이 있어버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매니부터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에어라인에서는 특히나 두드러지는데 이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그러면 이제 에어라인 직원들의 노동조합이 되겠는데 그 노동조합이 어떤 방식의 직원들이 충격 흡수제로 사용되는 방식에 되게 격분한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니까 내용이 살짝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 느껴져요? 느껴지면은 그 방향을 따라서 가시는데 그 내용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 이거야. 이런 내용으로 끌고 가겠다 이거거든. 그럼 주제랑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직원들이 충격 흡수제래. 이거 글 다 읽어봤잖아. 뭔 말이야 이게? 아 이런 정막도 내가 또 괜히 질문을 했나? 우진아 내가 괜히 질문을 했을까? 아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괜히 질문을 했을까? 자, 직원들이 왜 충격 흡수제인지 그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뒤에 분명히 설명이 나오니까 나는 읽었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These hard approaches to HRM. 자, 이런 어려운 어떤 접근법들이 되겠죠. 힘든 접근법들입니다. HRM이라고 되어 있는 HRM에 대한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해가지고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어려운 접근법이 뭘 보여줘? 주요한 어떤 redundancy programs in number of airlines in recent years. 주요 redundancy니까 이게 감축이야, 감축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거야. in number of 많은 어떤 항공사 안에서 최근에 특히나 9.11 테러 이후로 그러니까 감축이라는 말은 인원을 줄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을 충격 흡수제로 사용한다는 말은 저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 자,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항공사에도 필요한 직원들이 있겠지. 근데 항공사 매출이 떨어진다고 쳐봐. 매출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렇지, 잘라야지. 그러니까 자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써야 되는 어떤 지출을 줄여야 되겠지, 그지? 지출을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어. 지출을 줄이는데 이 지출에 있어서 인건비가 큰 몫을 차지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다고 해서 항공사들이 물론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행기도 팔아 제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줄여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직원들을 충격 흡수제로 사용한다는 건 뭐야? 우리 매출 떨어지면 직원들 잘라가지고 우리의 어떤 항공사의 어떤 항공산업을 유지하는데 사용을 한다 이거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 반면에 근데 또 많은 회사들이 추구하고 있어. 더 부드러운 접근법을 HRM에 대한. 즉 그러면은 HRM의 접근법에 대해서 두 가지 방식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네. 그지? 하나는 하드한 방식이 있다 그랬고 지금 이제 소프트한 방식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 하드한 방식은 당연히 인원 감축이었어. 리던던시 한다 그랬지. 그지? 예? 감축이 되게끔 소프트한 프로그램이 뭔지 보자. 자, which aimed at, 자, 뭘 목표로 하는 거냐? 자, 높이는 겁니다. 커스터머의 반응성을 높이는 겁니다. 프론트라인 스태프의 반응성을, 소비자의 고객의 반응성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 반응성 자체가. 자, 뒤에 읽어봅시다. 자, 이거는 항공사 이름이죠. British Airways 같은 경우에는. 자, 일련된 인센티브를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인센티브라는 건 이제 성과급이 되겠죠. 그죠? 성과급입니다.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뭐냐면 Putting People First라는 이름과 그 다음에 Winning for Customer라는 어떤 슬로건 아래에서 저런 성과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제목 이름인 거야. Putting People First니까 뭐겠니? 사람을 먼저 두는 거니까 사람을 우선시 여기는 겁니다. 인간이 먼저입니다. 뭐 우리말로 치면은. 그 다음에 Winning for Customers니까 고객을 위해서 승리하는 거는 뭔가 고객 우선주의,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서비스 정신을 어떻게 강조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아. 자,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는데 다른 것들 중에서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가 팀워크를 도입하는 거고 그 다음에
광범위한 어떤 넓은 범위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자체를 이행하는 거야. 시행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퀄리티 프로시저니까 품질 절차, 그러니까 품질을 유지하는 절차 자체를 또한 높이는 거야. 즉 깨워라. 그 다음에 developed multi-skilled staff니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을 또한 길러내는 거야. 이런 게 하나의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었던 여러 가지 후속적인 어떤 제도들이었어. 이 회사, 이 브리티시 에어웨이라는 항공사에서 했었던 뭔가 약간 직원 관리 프로그램이죠. 보니까 아래들은 그렇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프트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걸 꺼내고 있거든요, 얘들아. 하드적인 방법은 인원 감축이었고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근데 이 인적 자원 관리는 언제 하는 거였어, 얘들아? 이거 언제 하는 거였어? 따라와야지. 이런 상황 때문에. 즉 항공사가 위기에 도래했을 때, 항공 인더스트리가 위기에 도래했을 때 하드한 방법은 잘라내는 거. 소프트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충 읽어보니까 무슨 의미가 들어? 직원 교육이 되겠죠, 그죠? 직원 교육 시키는 거고, 직원들을 더 뭐랄까, 아까 위에서 표현이 나왔었던 Customer Responsiveness를 높이는 거. 고객의 반응성, 고객 반응성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을 응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고객 응대 능력을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 교육시키고 고객 응대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오히려 가는 거야. 알겠어? 더 뭐랄까 투자를 해버리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봐봐요. 자, 회사들이 alternate 해요. alternate 한다는 말은 동사로 뭐 이것도 썼다 저것도 썼다 하는 말이거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본다는 말인 거잖아. 아까 하드한 방식과 소프트한 방식을 사용을 해. 이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함에 따라 자, 이제 뭐냐. 직원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다란 말이야.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 뭐라는 점에서 그러냐면 회사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 아니 어떨 때는 직원들 잘라불고 어떨 때는 직원 교육시킨다랍시고 막 뭔가 성과 급제기도 막 하고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어떤 뭔가 관광업과 서비스업 항공사의 불안한 어떤 사건들이 터졌을 경우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인원 감축하려나? 아니면 이번에는 직원 교육 다시 시키려나? 어떤 걸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직원들이 may well이라는 말은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말이죠, 그죠? 뭐 하는 것도 당연해. 뭐인 것도 당연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인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죠. 이런 업계에서는 사실상 직원들의 능력 자체가 직원들이 어떻게 고객을 응대하느냐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만약에 직원들이 막 직원 교육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고객 응대를 잘못한다고 치면은 그 어떤 항공사나 혹은 어떤 다른 관광사나 이런 데에 뭐 평판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서비스의 선택 자체가 잘 받질 않을 거니까 당연히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직원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직원이 가장 큰 자산이야. 하지만 불확실성과 이런 다운턴이라는 말은 이제 불황의 어떤 시기에서는 똑같이 expendable 하다라는 거죠. 최근의 역사가 보여주지. expendable이라는 말은 소모품의 쓰고 그냥 갖다 버리는 이란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말도 가능하지. 왜냐하면은 하드한 방식에서는 우리가 인원 감축을 한다 그랬으니까 expendable한 모습도 보이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자, 봐봐. 이제 주제를 잡아봐야 돼. 주제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갔어. 자, 여기에서만 내용이 국한된 게 아니었지, 그지? 결국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이쪽 부분이었을 것 같아, 오히려 더. 자, 산업의 특성이 이러니까 직원에 대한 어떤 직원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결국에는 소개하는 글이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러면 5번을 한번 풀어보자. 5번에
답이 5번이 되겠죠, 그러면? 그죠? 자, 1번부터 봐봐. 1번을 보면은, 투어리즘인데, 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의 관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버 투어리즘의 복합성이라고 되어 있거든. 오버 투어리즘이 뭐죠? 이 자주 나오는 용어인데, 투어리즘을 소재로 한 글에서 오버 투어리즘이 자주 나오는 말인데 뭐였을까요? 그렇지. 일정 지역에 너무 많은 관광객들이 몰림으로 인해서 그 지역 거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전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오버 투어리즘에 대해서. 이거 무슨 얘기까지 연동이 가능하냐면 그 지역에 주거 문제까지도 영향이 갑니다. 이런 얘기까지도 확장이 될 수 있는 소재야.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뭐 이렇게 호텔이나 아니면은 뭐 콘도 같은 그런 전문적인 숙박 시설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가정집을 본인이 구매해서 숙박 대여 이런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 알죠, 여러분들? 바르셀로나가 올해 진짜 난리 날 거야.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명한 성당 하나 있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성당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우디. 가우디 들어본 적 있어? 사그리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이 있어. 그게 올해 완공돼요. 올해 완공이 돼요. 130년 만에 완공이 돼요. 왜냐면 계속 투자를 받고 짓고 투자 받고 짓고 하다 보니까 130년이 걸린 거야. 오늘 완공돼요. 이제 난리나 그러면 지금. 근데 바르셀로나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했던 에어비앤비라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숙박 프로그램들 때문에 본인들이 살 집이 없어지는 거야. 그 지역에서 진짜 직장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가 발생을 해버린다고. 그런 숙박업들이 너무 성황을 갖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영향이 가니까 오버 투어리즘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까지 확장을 지어 놓으면은 나중에 하나 제대로 얻어 걸리면은 문제 그냥 엄청 쉽게 풀겠지, 그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투어리즘하고 HRM인데 이거는 새로운 뭐 여행 수요에 대한 대응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새로운 여행 수요라는 게 지금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세계화의 영향입니다. 에어라인 HLM과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러면 세계화의 영향이란 게 나왔었냐? 그런 건 안 나왔었고. 그다음에 네 번째도 고객의 요구와 그다음에 시장 압박에서의 균형을 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건 해석이 인적 자원 관리 전략입니다. 이러한 산업에 있어서요. 근데 times of crisis죠. 그죠? 위기의 시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려고 이 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옵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132쪽으로 가볼까요? 어휘 문제야. 풀어오라니까 한태기도 안 풀었네. 도대체 왜 그럴까? 이거 시험범위 아닙니까, 너? 너는 특히나. 진짜. 이놈의 아이러니. 이거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거?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단원에 더 공부를 안 하는 아이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정말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고3들이 맨 지각이나 하고 있고 이런 아이러니. 아 정말. 건우야 왜 안 한 척 하냐 너는 지각. 조용히 있었다고? 참회의 어떤 자세를 취했다 이거야? 넌 닥쳐 좀. 너나 참회의 자세를 취해. 지가 제일 늦어놓고 진짜. 갑자기 열이 나네. 자, 봐봐. 읽어보자. 자, 어휘 문제. 이거 다 몇 번이야? 3번입니까? 3번입니까? 왜 3번입니까? 자, 얘기해보세요. 기억이 안 난다고요?
increasing이라고? 그렇죠. 어휘 문제가 당연히 3번이 뭐 이런 감소한다, 축소한다 이런 말에 반대말이 들어가는 게 답이 되겠죠. 그런 눈치는 다 있지, 그지? 왜 답이 되냐 이거야, 이거. 설명 못 하겠어요? 그럼 같이 봐봐. 자, 가장 널리 논의가 되고 있는 AI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근데 law enforcement입니다. 그러면은 법 집행이 되겠죠. 법 집행에 있어서 AI의 응용에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즉, 말이 어렵지만은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AI를 한번 활용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그런 데 있어서 가장 논의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예측하는 겁니다. policing을. 그럼 경찰력 투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olicing이라는 것은. 경찰력을 투입하는 걸 예측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는 알고리즘 자체가 역사적인 그러니까 역사적인이란 말은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까지의 이 범죄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이런 predictive policing 분야에 있어서 뭐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냐면요. 어디에서 범죄가 가장 일어날 것 같은지, 그 다음에 누가 연루가 될 수도 있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즉, 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뭔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 지역에 범죄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걸 이제 AI한테 분석을 맡기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 지역에 경찰에 순찰하는 인원수랄지 순찰 아니면은 시간 빈도수를 늘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해보자라는 겁니다. 그 분야가 지금 가장 논의가 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래. 됐어? 자, 그렇게 해서 high risk areas와 individuals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위험이 높은 지역과 개인들, 즉 이거는 이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죠? 이 사람들을 확인함으로써 이렇게 예측하는 경찰력 투입이라는 것은 뭘 목표로 하냐면요, 법 집행 자원 자체를 할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allocate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지역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보단 범죄가 많이 일어날 지역에 경찰력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자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범죄를 줄이기 위함도 있고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제 이런 데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구나 가고 있었어, 그렇지? 그러나 하면 뭐겠어? 이제 포인트를 잡는 거죠, 그죠? 근데 있잖아. 이렇게 예측하는 경찰력 투입이라는 것이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perpetuating bias and discrimination 이라고 돼 있어. perpetuating이니까 이게 편견이야, 편견. 편견 자체를 뭔가 영속화시킨다라는 표현으로 가시면 돼.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편견과 그 다음에 차별을 뿌리 깊게 만든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읽어보자 그래. 특히나 소수의 어떤 공동체들에 대해서는요. 라고 되어 있어. 무슨 말이냐. 범죄. 이거 말이 섞이니까 우범지대라고 해보자, 우리가. 우범지대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우범지대에 경찰력을 투입을 하자라는 게 이 AI의 어떤 사용에 있어서 하나의 논란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야. 근데 이 우범지대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만약에 여러 인종이 사는 지역이라고 쳐봤을 때 미국 같은 거 한번 생각해보자. 백인들이 사는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흑인이랄지 아니면 히스패닉이랄지 이런 지역에 이런 어떤 유색인종이라고 하지. 유색인종들이 사는 지역이 조금은 더 범죄율이 높을 수도 있어. 그리고 소득으로 따져도 소득이 높은 지역보다는 소득이 낮은 지역이 더 범죄율이 높을 가능성이 커, 대부분. 근데 그러면은 고착화시킨다, 영속화시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편견들이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AI의 분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암암리에 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암암리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AI라는 도구 자체가 그걸 더 확실하게 땅땅땅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걸 지금 perpetuating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글은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겠구나라고 지적하는 글이라고 딱 캐치를 하면 되시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 AI가 범죄를 미리 예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도 되고 경찰력에 대한 어떤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건 인정.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차별 이런 것들을 더 고착화시켜버릴 수 있다라는 문제점 있다. 그럼 끝. 이 질문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그걸 잡고 일단 마이너리티 커뮤니티스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혹시나 이게 뭐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좀 찾아봅시다. 우리의 일반적 생각으로는 사실은 맞아요. 그죠? 그잖아. 우리도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 서울의 대림동 알아요? 전기 많이 장기 매매 왜 자주 일어나요? 거기에서. 거기 핀치가 신지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요. 거기 중국인들 많이 살아서 그렇잖아요. 거기 중국인들 많이 살아서 그렇잖아요. 조선족들 많이 살고, 장첸 같은 사람들 많아서 그렇잖아요. 혼자 왔니? 물론 우리가 좀 색깔을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거 진짜 그렇지만은, 근데 진짜 좀 딱 하는 게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 사실은 어저께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저께 아침에 출근하고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이제 아침에 10시에 토요일 10시에 사실은 이 건물이 되게 조용해요. 여러분들도 일요일에 와봐서도 알지만은 아침에 난 10시부터 수업이니까 10시에 오면은 거의 뭐 헬스장 가는 사람 아니면은 4층에 이제 병원 가는 사람, 내과 가는 사람 스카 안 와, 잘. 고등학생들 잘 안 와고 이 새끼들은 꼭 부엉이가 저기 새벽에 온다. 나 퇴근할 때 와요, 그때. 뭐 하여튼 그러는데 이제 나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어떤 아저씨가 타. 근데 그 아저씨 복장이 아주 진한 분홍색 이 긴팔 티셔츠를 입으셨어. 그리고 선글라스는 이만한 걸 하나 쓰셨어. 약간 그 사이클 타는 아저씨들 같은 거 있잖아. 이만한 걸 끼셨어. 그리고 이어폰 하나 끼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 그리고 귀걸이 이렇게 양쪽에 다 끼시고. 되게 호리호리 하신, 남자분이 딱 그랬어. 그래서 4층을 딱 누리시더라고. 내과를 가려고 하는 건지. 근데 나 진짜 솔직히 옷 사겠다니까. 이러고 있었다니까. 몰라,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더라라는 거야. 뭐 하여튼, 비슷한 얘기가 나와서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자, 다시 들어와 봐. 만약에 AI가 훈련을 받아. 이런 편견된 어떤 데이터들을, 치우쳐진 데이터들로. 그죠? 이런 범죄율이 실제로 유색인종들이 높고 소득이 낮은 지역이 높다라는 식의 데이터들은 많을 거야.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데이터를 이제 AI한테 다 집어넣어. 실제로. 집어넣어요. 근데 뭘 반영을 해주는? 패턴을, 양상을 반영을 해주는 policing, over policing in certain neighborhood. 어떤 특정 동네에 지나치게 경찰력이 많이 투입되는 것. 즉, 아까 말했던 유색인종이 사는 지역이랄지 소득이 낮은 지역.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에 경찰력이 많이 투입됐다라는 데이터를 만약에 이 AI가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 그러면 이제 여기가 if 절이 끝나고 자, disproportionately target those areas. proportionality니까 이게 균등하지 않게라는 말인 거야. 한쪽으로 치우쳐지게라는 말이야. 목표로 삼을 거야. 여기가 동사고요. 알겠죠? 그런 지역들을요. 뭐에 대해서? increased law enforcement presence니까 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더 높아진 법 집행 현장으로서 존재를 위해서 그 지역들을 목표로 삼을 거다라는 말인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경찰력을 더 많이 투입하기 위해서 그 지역들을 선정을 해버릴 거다라는 거예요. AI가. 자, 그렇게 돼. 그렇게 되면서 diminishing exceeding inequality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아까 답이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감소를 시키면서요.
줄이면서요. 뭘 줄이면서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불평등함을 줄이면서요. 아니죠. 지금도 불평등함이 있는데 그걸 오히려 높이겠죠. 그죠? AI가. 우리가 읽었었던 그 논지랑 안 맞다 이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야. 우진아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7번 문제도 해결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 133번 133쪽에 문장 삽입. 자, 어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세훈이한테도 얘기했어. 그지? 세훈아, 이거 요즘에 문장 삽입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좋다고 그랬었냐면은 제시문을 읽지 말고 오히려 지문을 먼저 읽으세요. 지문을 먼저 읽고 지문과 지문 사이에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먼저 찾으려고 연습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랬어요.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자,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풀어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자꾸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그지? 옛날 같으면은 그거 뭐 1학년 때 2학년 때 수준 같으면은 건우야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이 어느 정도 좀 보일 수도 있어. 이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 이 앞에는 무슨 내용 나오겠고 뒤에는 무슨 내용 나오겠다.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푸는 경우도 많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되게 희미한 문장들이 많아. 아, 이게 뭐 근거가 별로 있지도 않고 뭐 대명사나 뭐 지시사나 이런 거 담고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연결사도 없고, 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흐름을 막 만드는 문장이 아닌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런 거를 잘 티를 안 내는 문장들을 막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 부분에 대한 연결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넣어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연결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 연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 급작스런 전환. 태도의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히 however나 on the other hand나 in contrast나 이런 대조나 어떤 역접의 연결사가 없이도 하나의 소재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데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지점이 바로 이런 문장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문장들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가보자고. 자, 진짜로 밑에 거 먼저 읽어보고 하자. 자, 우리는 바다를 어떤 식량 자원으로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나 현재 이런 어업 방식이라는 게 너무나 효율적이어서 소댓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이 해양, 그러니까 이 수자원이라고 해볼까? 수산 자원 자체를 감소시키고 있어. 고갈시키고 있어. Over large part of the ocean이니까 이 바다의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물고기를 남획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살 어떤 해양 자원 자체가 많이 부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건 아마도 가장 마지막 주요한 untapped food resource야. 건드려지지 않은 식량 자원이다라는 거지, 그지? 어디에서요? On the planet에서요. 지구에서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다시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건드려지지 않은 자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안 나온 것 같습니까? 이게 해양 자원일까요? 아까 말했던 이 fish stocks랄지 이런 것들일까요?
이거는 너무 많이 우리가 써먹었다 그랬죠. 그죠?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건 건드려지지 않은 자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게 아니네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은 다른 게 있어야 되네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왔네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2번이요. 안 읽어보고도 풀 수가 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안 읽어보고도. 안 맞잖아. 그죠? 내용만 잘 읽으시면 돼. 자, 문장 한번 읽어봐. 근데 봐봐. 자, 삽입문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오로지 지금 그냥 어떤 개발을 하고 있는 거야. 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을요. 뭘 길러내는 기술이냐면은 마린 오르가니즘이야. 어떤 해양 유기체들, 해양 생물체들을 길러내는 기술입니다. 무엇으로서냐? As agriculture. 농업으로서. In the same way, 어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농장에서, 육지에서 어떤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야. 농업을 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마린 오르가니즘을 길러내는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가 찾아보려 했었던 이 디스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 마린 오르가니즘들을 길러내는 거, 이걸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2번이라고 바로 풀 수도 있겠다. 넘어갑시다. 134쪽이에요. 자, 요양문 먼저 읽고 가보자. 요양문 무조건 먼저 읽어봐. 건우야, 고개 숙이지 말고. 자, 읽어보자. 자, 인간이 어떻게 몇 가지의 행동을 학습을 하고 다른 것들은 피합니다. 이제 어떻게인지는 봐야 돼요. 그죠? 어떻게인지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묶어볼 수 있죠. 그죠? 묶어볼 수 있다라는 거. 비슷한 말끼리. 그지? 봐봐. inherently라는 말은 그렇지. 내재적으로 타고나게 라는 말인 거죠. 그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말이 뭐예요? 그렇지. genetically. 이건 내재적인 거죠. 자, 반대로 이거랑 상반되는 선택지는 뭐예요?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타고난 게 아니죠. 그죠? 또 이 deliberate랑 비슷한 거는 즉 내재적인 것, 타고난 것과 반대 개념은 당연히 소셜리 아닙니까? 소셜리도 배운 거잖아. 배운 거. 배운 거지. 배운 거. 그럼 이렇게 딱 선택지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 그러면 N만 하면 5번은 답이 안 돼. N만 하면 5번은 답이 안 돼, 보통. 우리가 요즘에 요양문이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선택지가 비슷한 것들이, 물론 단어를 아예 똑같이 주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단어가 다 다르지만은 분명히 같은 결인 단어들이 있어. 이렇게 묶어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의도적으로든 아니면 타고나게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행동들을 배우고 피한다라는 겁니다. 퍼뜨리면서 밈을요. Not for usefulness. 뭐 어떤 유용성 때문이 아니라 but by 카핑하는 거냐, 배우는 거냐, 카핑하는 거냐, 번역하는 거냐, 배우는 거냐라고 되어 있네. 그지? 그럼 이것도 선택지가 아예 갈리네. 그지? 두 개 하나로 해가지고 두 개 하나로 해서 트랜슬레이팅이 좀 걸리긴 하네. 그죠? 얘만 지금 독자적이네. 그지? 3번도 안 될 가능성이 커. 그러면은 불통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실 거니까. 그러면 대충 봤을 때는 이거야. 봐봐. 카핑. 그 다음에 학습이야. 그지? 이 중에 하나만 있는 거는 3번, 5번은 제껴보자. 이렇게 제껴볼게.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내재적으로 아니면은 학습해서, 이거는 베껴서 아니면 학습해서지. 그지? 이거는 외부적으로 베껴서 이거야. 그죠? 그럼 세 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해봐. 이렇게 선택지가 갈라지면은
웬만하면 공통적으로 두 개씩이 있는 것들에서 고르시려고 하셔봐. 자, 해보자. 일단은 근데 뒤에 걸 아직 안 읽었죠. 여기 B 부분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베끼거나 학습해서겠죠. 그죠? As shown in agriculture니까 농업에서 보여지듯이 라는 말입니다. 그럼 농업에서 보여진 게 되게 중요하겠네. 농업에서 이 밈이라는 거를 퍼뜨리는 걸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을 어떻게 함으로써 밈을 퍼뜨렸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업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자. 봐봐. 잠깐만 여기다가 그러면 써놓고 하자. 어저께도 이거 써놓고 하니까 좀 편하던데. 자, 인간이 A에서는 아까 내재적으로 아니면은 배워서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사회적으로니까 배워서 아니야 배워서면 좀 이상하네. 뒤에가 배우다가 나오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행동을 배운다. 이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밈을 퍼뜨리는 거죠. 밈을 퍼뜨리는데 어떻게 퍼뜨리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사람 행동을 이것도 학습에서냐? B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학습에서냐? 아니면은 베껴서냐? 그지? 그거고 이 부분은 어디서 보여진다? 농업에서 보여졌어. 됐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놓고 푸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물론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알겠어요?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하시는 게 더 나아. 자, 가볼게. 자, 매우 작은 최소한의 어떤 범위에 있어서 최소한적으로 자, 지네틱 에볼루션이니까 유전적 진화가 줬다 모든 인간에게 비슷하게 프로그램된 어떤 센스 오르간스와 브레인스니까 감각 기관과 뇌를 줬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발달적인 바이어스를 줬네요. 코드 프리페어드 러닝이라고 불리는 발달적인 뭐 편견이라고 읽어야 될까 여기서는? 발달적 편견이 좀 말이 안 맞는데 편향 그러니까 뭔가 치우쳐진 생각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준비된 학습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준비된 학습이라 불리는 이런 발달적 편향. 그러니까 발달적 편향이라는 거니까 일종의 한쪽으로 계속 발달이 되게끔 만드는 편향성을 말하는 것 같아. 그런 거를 줬다라는 거야.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인간이 내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야. 학습하는 것을 어떤 특정한 행동이나 predisposed 행동들을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prepared나 뭐 predisposed나 비슷한 말인 거지. avoid others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피하도록. 근데 봐봐. 행동을 배우거나 피한다는 얘기 아까 나왔었지, 그지? 건우야. 그랬을 때 이 인간이라는 게 그게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냐라는 것을 innately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지, 그지? 그죠? innately라는 단어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내재적으로라고 고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입니다. 인간은 다시 내재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 셋업 되어 있어. 갖춰져 있습니다. 보고 듣도록요. 어떤 것들을. 그리고 나서 또 set about imitating them. to set about이니까 이걸 set about을 시작하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 뭘 시작해? 그것들을 따라하는 걸 시작하도록 되어 있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to see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유용한 것들 뭐 예를 들어 이건 구구단이에요. 멀티플리케이션 테이블.
구구단과 그 다음에 유용한 것들, 뭐 그 다음에 덜 유용한 것들, 뭐 미친 개구리 링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알림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핸드폰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제가 되고 퍼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뭔가를 학습을 하는 어떤 능력 자체가 내재가 되어 있어. 내재가 되어 있다고 아까 그랬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유용한 것들이나 그 다음에 별로 유용하지 않은 것들조차도 복제가 되고 퍼진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인간이 그래서 피지컬한 호스트입니다. 어떤 신체적인 어떤 자기 어떤 주체가 되겠죠. 뭘 하는 데 있어서 needed for memes to spread니까 밈이 퍼트려지기에 이거는 신체적이 아니라 물리적인 주인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밈을 퍼트리는 데 있어서 주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밈이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이 글 자체가 인간의 타고난 능력 자체랑 뭐랑 이제 결부를 시키는 거냐. 왜 밈이 퍼지냐 이거야. 왜 밈이 퍼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는 건데 일단 인간이 뭔가를 습득하는 능력 자체가 되게 타고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뭔가 재밌어 보이거나 이런 웃긴 밈들을 퍼뜨리는 주체가 일단 인간이라고 되어 있고 이 밈이라는 게 호스트에게는 유용할 필요가 없어. 이 호스트를 그러면 퍼뜨린다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숙주라고 생각을 해보죠. 숙주. 우리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건 바이러스는 숙주가 필요하잖아. 그지? 숙주라고 생각을 해주면 오히려 더 좋겠네. 자, 숙주에게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습니다. 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이해되거나 이득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밈이라는 게. 하나의 예시로서 블랙모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로 자, infectious imitation을 통해서이다라는 거. 감염적인 모방을 통해서이다라는 거야. 뭐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그런 오랜 기간의 어떤 이득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자, 이 다음에 지금 대시 보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나서 중간에 지금 전치사구가 이렇게 껴있죠? 그죠? 이런 구문은 백이면 백 강조 구문이야. 그러면 대니아 한 것은 뭘 통해서입니다. 라는 식으로 읽어야 돼. 알았지? 그러면은 agriculture가 became fashionable, 유행이 된 것입니다. 농업이 유행이 된 것은 감염점 모방 때문이지 오랜 기간의 이득에 대한 이해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 농업 봐봐. 농업에서는 농업이 퍼뜨려진 것은 그렇죠. 카피 때문이죠. 그죠? 어떤 이득 자체가 학습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하니까 따라 한 거지. 그지? 마치 밈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퍼뜨리는 것 마냥. 알겠어? 그럼 여기도 답이 백겨서라고 나오는 거야. 그리 되면 답이 1번인가요? 그러네. inherently 하고 카핑하고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답을 바로 1번으로 가셨을 수가 있겠네. 야, 국어 강의 중에 혹시 심찬우 거 듣는 사람 있냐? 심찬우? 형광밖에 안 해요. 심찬우? 예, 형광밖에 안 해요. 형광밖에 안 하나? 네. 오르비에서 하지 않나? 오르비에서 그래? 심찬우 몰라? 국어를 안 들으니 뭐. 강평. 안 들어요. 어? 안 들어요. 그래. 역시 강민철? 강민철이 강평이지, 그지? 나 그 사람 유튜브를 자주 보거든. 나. 근데 약간 말을 잘해요. 난 진짜 그 사람의 그 화법이나 그 말하는 거를 좀 많이 배워보려고 하고 있어. 계속 보면서. 난 진짜 그런 식으로 진짜 조언해 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애들한테 진짜 정확하게 세상 물정 모르는 새끼들이 많잖아. 재수생들도 그래. 고3들도 마찬가지고 현역들도. 뭐 세상 물정 모르고 게임 쳐하는 새끼들도 있으니까. 그래 놓고 피곤하다고 지랄하는 새끼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말하는 게 멋있더라고. 한번 찾아봐, 너희들. 혹시나 내가 요즘에 공부하는 게 너무 게을러졌다. 따끔한 충고를 듣고 싶다. 심찬우 유튜브에 찾아서 봐봐.
진짜 조목조목하게 잘근잘근 씹어주실 거야. 오르비에서 하고 형광은 거기서 할 걸? 시대인재 맞아. 시대인재에서 하고 있을 거야. 어? 궤도? 오르비 올비트. 그래요. 역시. 너무. 그럼 심찬우 찾아서 봐봐. 건우야! 심찬우 봐라, 심찬우 알았냐? 예림이만 보지 말고. 자, 가보자. 자, 10번이에요, 10번. 135쪽입니다. 자, 어휘 문제. 자, 바로 갈게요. 자, censorship이라는 게 수단이야. 뭐냐면, 어떤 생각이나 발언이나 행동의 표현을 제한시키는, 막는 그런 수단인데,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어떤 권위, 어떤 당국들이 시행을 해. 이 센서십을 어떠한 명목하에, 어떠한 이름으로라는 말이거든. 어떤 명목하에. Common Good of Society니까 사회의 공통된 선, 굿을 그냥 명사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선이라고 읽으면 되지. 선, 검열. 검열이지 맞아. 검열을 안 해줬구나. 말 안 해줬었어. 검열입니다. 검열을 공통된 선이라는 이름으로 검열을 시행을 해. 검열이 뭐냐고? 검열. 그렇지. 검열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내가 잘 몰라서. 자, 그래서 뭘 추구하면서죠, 그죠? 그것을 어떤 이단이랄지, 아니면은 이건 타락한 거랄지, 아니면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오류랄지, 이런 것들로부터 여기서 이는 이제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사회가 되겠네, 여기서는.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이단이랄지, 이걸 반역이라고 읽어야 되겠구나. 반역이랄지. 그런 의미에서 이 지금 검열을 시행을 해왔다라는 거야. 일단 어휘 문제니까 practice 이거 스펠링이 C가 아니다라 하더라도 practice가 맞는 거야. 알겠어? practice라 해가지고 새로운 단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알겠어? 왜냐면은 C하고 S에 대한 어떤 혼용은 이건 보통 영국식이 많고 이거는 미국식인 거야. 알겠어? 알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튼 검열을 시행했다라는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라는 의미에서 검열을 시행했다라는 건데, 구체적인 근거가 글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반역을 막기 위해서, 이단을 막기 위해서, 이데올로적인 어떤 오류를 막기 위해서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거는 이단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어떤 권력적인 어떤 중심을 잡기 위해서 검열을 시행했다는 것은 괜찮은 생각일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검열이 많았죠. 그죠? 여러분들 검열 하시면은 그 영화 변호인 보시면 되잖아요.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검열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돼가지고 시작된 이야기였잖아. 그러니까 불경스러운 도서를 읽는, 그렇죠. 불온서적을 읽는 도서 모임에 들어가 있다라는 식으로 학생들을 강제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 학생들을 구제해 주려는 변호사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불온서적이라고 불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화에서는 EH카의 제3의 물결이라고 해가지고 정보화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거를 소개하는 글이었어. 근데 그게 마치 공산주의를 퍼뜨리는 어떤 불온서적처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국가 무슨 죄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런 걸로 잡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검열을 시행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practice는. 그 다음 봐볼게.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자, 검열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그리스 역사 내내 존재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존재했는지, 보편적으로 존재했는지를 한번 봐봐야 되겠네. 그리스 역사에서 뒤에 나오겠죠?
자, 대부분의 검열,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대부분의 검열은 발생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발생했냐면은 종교적인 정치적 사상에 대해서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편적이다라는 말, 보편적으로 존재해왔다. 종교적 정치적 사상에 대해서 있었다란 말은 뭐 보편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막 크게 어긋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막 특수하게 이 분야와 이 분야에서만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자, common charge was impiety. 자, 흔한 이제 처벌이 되겠죠. 여기서 charge라는 것은 이 검열에 대해서 뭔가 죄를 어떻게 묻는 것은 기본적으로 impiety, 불경죄였어. 불경죄. 즉 검열에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불경죄로 다스렸다 이거겠지. 자, 그들이 신이 어쩌다라고 믿었냐면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돕거나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의 상태를. 여기서는 도시라는 건 실제로는 국가를 말하는 거겠죠. 아테네 도시 국가를. 그렇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불경스러운 행동, 임피티의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경스러운입니다. 자, 불경스러운 행동. 어떤 행동? Invoke divine anger. 아주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는, 유발하다라는 거지. 그지?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여기서 화라는 것은, 성역의, 신의 화가 되겠죠. 그죠? 신의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경스러운 행동이야. 그것은 punished. 처벌을 받았어. 처벌받는 건 맞겠죠. 그죠? punished 되는 거는. 자, 그 다음, 스파르타는 더 엄격한 검열 시스템을 부과했어. 더 검열을 했다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냐? 그것의 군국주의, 군사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뭐 책도 그랬고 음악도 그랬고 심지어 학습을 배운 남자, 즉 뭔가 교육을 받은 남자들, 사람들은 밴드, 거부되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로지 이 나라의 국민들을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열을 엄청나게 엄격하게 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저것까지도 이해는 가능합니다. 그럼 답이 5번인가? 지금 나머지 것들은 다 아무 무리가 없었는데 5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5번이 뭐가 잘못됐는지. 자, 그리스의 독재자들이야. 타이런트. 독재자들은 시행을 했어. 검열을. 뭐 하기 위해서냐? 아닥시키기 위해서죠. 사일런스. 조용히 시키게끔 만들기 위해서. 아닥시키고 그 다음에 제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적대적인 사람들을요. 반대자들을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독재자 아래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지배자들 아래에서 검열이라는 것은 harsh repression, 가혹한 억압과 함께 이게 inconsistent니까 뭐 아니야. 비균등한, 불균등한, 그러니까 뭔가 왔다 갔다가 심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니지. 거의 다 보니까 대부분 일관적으로 다 검열이 다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어요. 우주야, 건우 좀 깨워라. 야 임마. 건우야, 너 영상 다시 봐라. 보강 따로 해라. 안 되겠다. 진짜. 거의 수업에 한 4분의 3을 자고 있네. 응? 자, 그 다음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장문입니다. 장문. 자, 장문도 진짜 잘 맞춰야 되는데, 진짜 2등급 이상을 노리는 사람들은 장문 독해 놓치면 아쉬운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아하, 그래서 저는 2등급을 못 맞는 건가요? 뭐 이건가? 진짜로. 아니, 솔직히 말해서
32번, 33번부터라고 하는 게 맞겠지? 33번부터 39번, 35번 제외하고 33번부터 39번의 정답률 평균이 30이야. 30이잖아.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30이야, 30. 30%야. 근데 얘네는 그래도 그나마 40에서 50 가까이, 40 가까이는 가.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두자면 사실은 그게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얘네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야. 정답률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맞춰, 그러니까 2등급을 바라는 자요. 아, 근데 사실 그것도 있어, 얘들아. 뭐 솔직히 말해서 영어라는 게, 최저를 위해서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과목인 것 같기는 해. 최저도 여러분들 고민을 해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고 싶은 대학의 최저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해봤어요? 해봤어? 민강이는 확인해봤어? 세훈이도 확인해봤어? 확인해보셔야 돼. 확인도 안 해보고 무작정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하시지 말라고. 알았어? 일단 영어가 다 대부분 반영이 되긴 할 거야. 물론 콕 집어갖고 영어는 제외 이렇게 하는 데도 있기도 하거든요. 정말 이상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대? 이대가 그렇다고? 안 그럴 건. 자, 너는 30까지 총각딱지를 못 대겠다. 그런 드립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처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탄식을 하고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지지. 하나, 둘씩. 와, 진짜. 니나 잘 살아. 니나 잘 살아. 자, 최저를 맞추는 데 있어서 보통은 뭐 학교마다 진짜 요즘엔 너무 달라가지고 옛날에는 보통 3합 한 8 정도가 대부분 직어국의 기본적인 커트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더 내려가는 데도 있더라고. 예를 들어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근에 봤는데 3합 10이었던가 11인가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기도 해서 강원대가 물론 제일 직어국 쪽에 낮긴 한데 3합 10일까지도 막 가더라고. 전대도 3합 9까지인가 아마 내려갔을걸? 아닌가? 아닌가? 제 과는 2합 7이었어요. 2합 7이었어? 여튼 확인을 해보셔야겠어요. 자, 그럴 때 이제 최저를 맞추시려고 한다. 영어 잘 보시면 당연히 나도 땡큐. 우리 지금 영어 잘 보려고 이거 공부하는 거 맞지, 그지? 수능에서, 그죠? 근데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명확하게 잡아놔야 돼, 그거는. 근데 선생님, 저는 한 3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과목들이 그래도 한 2도 찍고 나오고 있고, 뭐 수학도 한 3 찍고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예? 그러면은 3, 6, 8이 냈다. 괜찮네, 그지? 그지? 뭐 이 정도만 계속 유지하시면 되니까 막 더 힘쓰실 필요 없이 차라리 다른 뭐 탐구나 이런 거를 더 신경 쓰려고 하셔봐. 알았어? 또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수시를 분명히 다 준비를 했는데 솔직히 좀 못마땅해. 못마땅하면 정시도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고. 알았어? 그럴 때 정시에서는 솔까 진짜 영어는 개차반이고 쓸데가 없어. 반영도 안 해. 반영을 안 해요, 반영을. 반영을 안 하고, 반영을 많이 해봐야 10%? 아 그래요? 네, 10%예요. 아 이거 망했다. 왜 그러냐면 정시가 대부분 트렌드가 지금 국어, 수학, 영어, 탐구라고 이렇게 쳤을 때 국어가 거의 30입니다. 국어 거의 30이고 수학도 거의 30이에요. 이게. 그 탐구가 한 20되고 영어가 한 10 막 이런 식으로 돼. 이게 여기서 퍼센트가 약간 왔다 갔다 해. 알겠어? 그래서 탐구가 오히려 더 내신에서 수시에 정시에서는 반영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탐구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죠? 공부 시간을 그렇게 배분을 하셔봐. 알았어?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좀 비참하긴 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어 시간에 다른 공부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좀 자존심도 깎입니다. 근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래요. 영어 안 나오는 제 새끼는 존나 좋아하네요. 그죠? 탐구도 안 나오면서 뭐, 탐구 8 조용히 해. 8. 야, 8도 맞기 어렵다 이게. 8이
윤사. 등급이라고? 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 3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못 나왔어. 그럼 공부 좀 해라 이 새끼야. 그날부터 했어 공부를. 공부 좀 해. 시험 보고 시작했어요. 야, 그리고 그 지금 이과생들의 대거 그 사탐 러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 표준 점수 괜찮은 거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등급을 뭐 그것 때문에 그런가? 결국엔 최저 때문에 그런 건가? 등급만 쉽다고. 등급 맞기가 쉽다. 그러니까 최저 때문에 등급을 받기 쉬운 거냐?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 정시를 반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준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정시에서는? 별 차이 안 나던데. 뭐라고? 별 차이가 안 나던데. 별 차이가 안 난다고? 근데 가산점 받으면 차이가 많이 나긴 한데. 어, 물리화학 아니면 비슷한. 비슷비슷하다고? 사이문어랑 승민이랑 윤서도. 근데 진짜 8점 많이 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 점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표준 점수가 결국에는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엔 이 간격이 촘촘해지니까 표준 점수를 받기가 어렵지 않냐 이거지. 한 문제만 틀리더라도 표준 점수가 확 깎이거나 혹은 만점을 받더라도 다른 예를 들어 과탐을 했을 때 표준 점수가 한 20점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 거야. 관심이 없구나. 뭔 소린가? 그러니까 과탐을 하는 게 나는 더 낫지. 과탐이 그렇게 어렵나? 네. 씨발. 그래. 20년 전에 공부했었던 나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지. 그지? 나는 또 20년 전의 기억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학력고사 보셨어요? 학력고사는 93년도다 이 새끼야. 몇 년도인지 나 알고 얘기를 해라. 수능이 94년도부터 했으니까. 93년도였으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수능 전에 했었던 시험입니다. 학고. 멀리해 빨리 멀리 하라고. 아 진짜 멀리해 빨리. 진짜 너 진짜 나중에 대학교 가고 OT 시간에 이러잖아. 진짜 아니 OT라는 거는 그 수업도 하기도 전에 이제 그 학과생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얼굴을 익히는 자리를 말하는 거야. 갖고 거기서 막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이래. 근데 이렇게 보통 점심 먹을 때 이렇게 막 4명이서 이렇게 앉아서 먹잖아. 근데 이런 새끼들 하나 있잖아. 그럼 그 테이블이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쟤가 다른 데 가 있고 그 나머지 3명만 같이 어울리고 놀아. 그래. 알았어. 진짜 너무 진짜 알았어. 그래. 안 친하면 아무 말도 안 하겠네, 그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웃겨보려고 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얼른 가자. 자, curiously, 이상하게도, 기이하게도. 자, 트렌디가 되었어. 유행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뭐 하는 게 유행이 되었냐? 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무것도 근데 그럼 모른다는 거네. 뭐에 대해서? 과학과 수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게 유행이 되었대. 20세기 말에. 1900년대를 얘기하겠죠. 1900년대가 되겠죠. 그랬대요. 자, 어떤 인기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지. 뭐라고? 과학 지식이라는 게 다소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다소 이상하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개개인이 되는 것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과학적 지식을 갖추는 게 문화적인 개인이 되는 것과는 상반된 개념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죠, 그죠? 오히려 문화적인 어떤 개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이려면은 어느 정도의 과학적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지? 계속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지. 그런 거죠. 자, 근데 사실 그것은 그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는 말은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1959년입니다. 1959년에 자 영국의 과학자와 그 다음에 소설가였던 저 사람이 유명한 어떤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그가 거리와 그 다음에 어나니머시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적대감이라고 하면 되겠는데 어떤 적대감이냐? 존재하는 거야. 두 개의 cultures of science and arts. 두 개의 어떤 컬처가 계속 나오는데 그죠? cultured individuals도 이거를 그렇게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걸 교양 있는이라고 읽어봅시다. 이렇게 읽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두 개의 교양이라고 읽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컬처를 여기서 문화라고 계속 하기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개의 교양, 즉 과학과 미술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거리감과 적대감을 말하는 겁니다. 적대감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지. 혹은 인간들 사이에서. 그랬을 때, 이 깊은 차이, 디비전이니까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늠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눠져 있는 거, 분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In intellectual life, 지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두 개의 깊은 간극이 그가 느끼기에는 인간의 발전을 지체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자 봐봐. 아까 위에서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과학과 교양이 있다라는 개념이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양이 있으려면 오히려 과학을 몰라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간극이 되게 깊게 있는데 이로 인해서 인간의 발전이 지체가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게 연결을 시키고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the divide remained. 자, 그 간극은 계속 남아 있고요. 심지어 늘어났습니다. 다음 수십 년간에 걸쳐서 늘어났고요. 자, 지금은 좁혀지고 있지만은 아직 다치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다란 말은 다치려면 멀었다. 즉 간극이 좁혀지려면 아직은 멀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간극이란 말은 계속 얘기하지만 요것과 요것 사이의 간극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얘네가 원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교양이 있으려면 당연히 과학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지금도 조금은 있다는 식으로 좁혀지긴 했지만은 조금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이에요. 그러나네요. 그러면 뭔가 분위기가 바뀌는 거야, 얘들아. 도우를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기를 뭐라고 인지를 하냐?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스티니즘, 그러니까 속물성의 어떤 표식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와는 반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물성이라는 게 뭐냐면 뭔가 이익을 쫓는다든지 과학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러면은 왜 발생이 됐는지가 조금은 보이죠. 과학을 아는 건 속물이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속물이 있다라는 것은 교양이 있음과는 반대 개념인 거죠. 뭔가 돈을 쫓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뭔가 약간 부를 쌓으려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 그거는 교양이 있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라는 것에서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씩은 이건 아니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uninformed appreciation of the world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informed니까 정보를 갖추고 정보에 근거한 세상의 이해, 우리 주변에 대한 세상의 이해입니다. 그 다음에 the laws it follows, 그것이 따르는 법칙들. 즉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이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따르는 법칙들은요. 법칙.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그 법칙들을 발견했는지 발견한 방법들까지가 주어가 되겠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자리에 놓이게 했다라는 거예요. To make the most of our individual lives, lives가 되겠죠. 여기서는 lives and resources, the planet afford us to the spaces니까 여기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어떤 자리냐면은 대부분의 우리 개인들의 삶과 자원들입니다. 개인들의 삶과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겠죠. 활용할 수 있는. 근데 그 자원들은 다 뭐냐면은 우리 지구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종으로서 제공을 해주는, 쓰게 해주는 그런 자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이해, 그 다음에 그런 법칙들, 그 다음에 그 법칙들이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아는 것. 네. 알겠죠?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지구가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자원에 대해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끔 해주는 가장 좋은 자리에 놓게 해줬다라는 소리야.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자리가 그러면은 그렇죠. 인간이 우리가 과학을 알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위치에 놓이게 해줬다는 말은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도 어휘 문제를 풀어봤을 때는 그다지 어긋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 그래서 wild places의 실종, 야생의 공간의 어떤 실종은 mourned poetically by 19th century writers예요. 그러면 19세기의 작가들에 의해서 시적으로 애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작가들이라면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서요. 그러면서 이거를 demonstrate를 바로 그냥 동사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need to find out how to renew and protect the environment. 네,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환경을 새롭게 하고 보호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보여줬다라고 읽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봐봐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천문난에서 나왔었는데, 그지? 근데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지구가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자원과 자원 등을 가장 잘 활용하는 위치에 놓이게 해줬어. 과학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랬단 말이야. 자, 이랬고 나서 한 발 더 갑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냐면은 여기 위에서 나왔었던 내용처럼 이제 환경 파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가. 알겠죠? 하지만 이런 깊은 후회입니다. 인간이 세상에 해왔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예요. 알겠죠? 해왔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는 invoked, 드러나집니다. 뭘 통해서? 드러나진 거네요. 예술을 통해서 드러나졌는데 이 예술이란 것은 아까 우리가 시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시를 통해서 분명히 애도를 했다 그랬으니까.
자, 이런 후에는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었냐? 해로운 행동으로 사용이 되어졌답니다. 무엇에 대한? 과학의 응용과 이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해로운 행동으로 사용이 되어져 왔다라고 되어 있어. 봐봐. 지구한테 베푸는 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환경 파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도하고 뭔가 후회한다라는 얘기를 했지, 그지? 그지? 여기까지 왔었지? 마지막 문장에서. 자, 그러면 봐봐요. 이 후회라는 거 자체가 근데 해로운 행동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후회하는 행동이. 애도하고 후회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환경을 더 잘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만들지 않겠니? 근데 이게 과연 해로운 생각이야, 해로운 행동일까?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겠지, 그지? 해로운이 잘못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2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글은 처음에는 종잡을 수가 없었지만은 결국엔 과학을 예전에는 등한시 약간 여긴 거야. 교양 없음으로 비춰지니까.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과학은 이제 속물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지, 그지? 그럼으로 인해서 과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어,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잘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동안 되게 많은 걸 받아왔었던 자리에 있었구나 라는 식으로 알게 된 거야. 근데 우리가 환경 파괴를 많이 해버렸네. 어쩌지? 우리 잘못했네. 우리 후회해.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는 이거 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가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글이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처음에는 과학 해가지고 했었지만은. 자, 그래서 제목도 그럼 잘 골라봐야 돼. 잘 골라봐야 돼. 이거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자, 봐봐요. 첫 번째가 어떻게 시가 과학적 발전에 영향을 줬는가. 시는 과학적 발전에 영향을 준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어떤 환경 파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 영향을 줬으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자, 과학과 교양입니다. 갈등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를 벌어놓는. 아니죠. 첫 번째 얘기만 집중하셨으면 2번으로 꼽기 쉬운데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요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과학자와 예술가 사이에서의 어떤 분단의 역사, 분단의 기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는 글쓰기에서의 어떤 영감의 원천. 아니죠. 5번이 되겠네, 그러면. 그지? 5번 한번 봐볼까? 왜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가? 뭐 하기 위해? 진정으로 교양 있기 위해서는. 교양 있는다라는 말이 그건 뭐겠어? 환경 오염이나 환경 파괴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애도하는 거. 그게 진정으로 교양 있는 모습이겠지, 그지? 그런 것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라는 거야. 되셨어? 오케이.